NLP로 인생을 읽어드립니다. 자, 오늘은 생활 속의 NLP 인생을 바꾸는 40가지 기본기 머리말에서 10페이지 인간 경험의 구조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인간 경험의 구조라고 하는 하나의 절차, 프로세스가 등장해 있는데 이걸 잘 봐두세요. 이걸 설명할 겁니다. NLP의 변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경험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것을 인간 경험의 구조라 부른다. 단지 경험이라고 부르던 것을 좀 더 섬세하게 펼쳐놓았다. 인간의 모든 경험은 보고 듣고 느끼는 오감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몸 바깥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느끼는 오감만이 감각의 전부는 아니다. 그 밖에도 우리 몸 안에는 다른 느낌을 받아들이는 감각도 꽤 여럿이 있다. 이렇게 감각을 느끼면 주체 이 세계, 마음의 감각 경험이 전달된다. 감각 경험은 곧 복잡 미묘한 정서를 만들어낸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정서 경험은 감각 경험을 의미 있는 일로 만든다. 이해되세요? 그냥 스치고 지나갈 일들이 내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면, 정서를 일으키면, 정확하게는 정서입니다. 그럼 그건 특별한 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집 앞에 혹시나 여러분 화단이 있다면 수많은 꽃들을 매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 꽃에 예를 들어 장미요. 지금 7월인데 장미꽃이 이제 쓰러져 가고 있는 중이죠. 꽃을 보다가 장미의 가시에 손끝을 찔렸다 쳐보죠. 그 경험은 수많은 장미를 그냥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에게 강하게 남을 겁니다. 혹은 사랑 고백을 통해서 장미꽃을 받았다고 쳐본다면 그 장미는 기존의 장미보다는 좀 더 특별한 장미가 될 겁니다. 우리에게 감정이 일어나면 더 특별한 일이 되죠. 아무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더 가볼게요. 이어서 크고 작은 반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정서 경험이 일어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반응에 혹은 기존에 보여줬던 반응에 혹은 지금 일으키는 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단 말씀이요. 기억을 인출해 지금 경험하는 일이 예전에 겪었던 것인지 아니면 온전히 새로운 것인지를 구분한다. 그에 따라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결정하게 된다. 어떤 반응을 만들지는 생각이 개입될 여지 없이 무의식적으로 결정된다. 감각 및 정서 경험을 기억과 비교하고 반응을 결정하는 과정조차도 다시금 무의식에 기억된다.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경험하면 할수록 반응은 더욱 빨라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화된 반응이 습관이다. 반응은 무의식적인 반사에서부터 좀 더 복잡하고 의식적인 생각과 말, 행동으로 나타난다. 생각과 말, 행동은 다시 마음 안팎으로 영향을 미쳐 새로운 자극으로 되돌아온다. 경험의 과정은 이렇게 반복된다. 반복되는 경험 역시 감각 경험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인간 경험의 구조다. NLP의 원리, 이제 원리를 소개해드립니다. NLP는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마음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라 했다. 그 변화로 인해 객관의 세계라 부르는 실제 현실도 변화된다. 앞에서 인간 경험의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경험인 정서나 기억, 반응에 우리 스스로 직접 손을 대진 못한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실제 해부를 한다고 치더라도 뼈와 근육, 혈액, 신경, 장기 이외에 마음에 관련된 무엇도 발견할 수 없다. 하지만 인간 경험의 구조를 활용하면 이 변화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된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경험에 영향을 미치려면 그 경험이 시작되는 곳인 감각 경험에 손을 대면 된다. 그것이 NLP가 변화를 만들어낸 방법이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렇다 쳐도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는 뭔가를 직접 눈에 보여주고 귀에 들려주고 온몸으로 느끼게 해줄 순 없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예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눈앞에 똑같이 재현해서 문제를 다시 경험하도록 만들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대체로 예전처럼 대처하게 될 텐데 똑같은 방법으로요. 이런 시도로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는가? 직접 들어갈 수 없다면 우회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방법이 된다. 그 방법이란 경험을 만드는 자극을 전과 다르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상상력을 충분히 동원해 활용한다. 상상으로 자극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경험은 기억 속에 고스란히 잘 보관되어 있다. 그것을 꺼내는 열쇠만 손에 넣으면 된다. 그 열쇠는 바로 말이다.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활용한다. 보는 것에 관한 말, 듣는 것에 관한 말, 느끼는 것에 관한 말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눈이 찌푸려질 정도로 시큼한 포도나 정신없게 만들 정도로 멍멍 찢어대는 개, 온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의 추위,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이 정도 말만으로도 보고 듣고 느끼는 경험이 재현될 것이다. 초점을 좀 바꿔 나만큼 소중한 친구, 그리운 어린 시절, 잘못을 용서해 주던 인자하신 어머니와 같은 말을 들으면 어떤가? 마음에 무엇이 느껴지는가? 다른 시도로 또 다른 느낌을 만들 수도 있다. 너무나 슬펐던 일, 참을 수 없는 배신감, 여러 사람들에게 창피당했던 부끄러운 기억, 이 말들은 어떤가? 그냥 빠르고 읽고 지나가지만 말고 잠깐 멈춰서 그 느낌을 느껴보자. 미묘한 감정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다. 어떤 말이 등장하는 순간 듣는 이, 읽는 이는 나도 모르게 과거 경험 속에서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된다. 비록 그 일을 경험하고 있지 않더라도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과거 경험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때 그 기분과 느낌, 기억을 만나게 된다. NLP는 이렇게 경험을 불러오는 말로 자극을 만들어낸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마음은 실제와 생각을 항상 혼동하기 때문이다. 같은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앞의 시도는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한 기억을 불러왔을 뿐이다. 경험이란 그것을 만난 상황과도 연결되어 있다.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은 정서다. 정서는 접착제와도 같다. 그런데 상황과 경험 사이 기존 연결을 끊어내고 다른 연결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NLP의 실제 변화 작업이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보겠다. 불편했던 일 한 가지를 떠올린다. 이 경험을 변화시키기 위해 전혀 다른 즐거웠던 경험을 한 가지 떠올린다. 그것도 잠시 그대로 두고 불편했던 기억으로 다시 돌아가 우선 그 상황만을 떠올린다. 전과 다른 점은 여기 있다. 불편을 느끼기 바로 직전에 방금 찾았던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도록 하는 것이다. 불편한 상황을 떠올렸다가 곧바로 즐거운 상황을 떠올리면서 즐거운 경험을 만나 즐거운 정서를 느끼는 것이다. 이 과정을 단지 몇 차례만 반복한다. 그것이 전부다. 잠시 후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될까? 불편한 상황을 떠올릴 때 어떤 기분이 느껴질까? 대체로 전과 다르게 느끼게 된다. 불편한 정도가 덜할 것이다. 종종 즐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 어떤가? 얼마나 쉽고 단순한가? 말 그대로 경험의 과정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변화를 만드는 기본 공식의 전부다. 아직 이 방법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괜찮다. 아직 변화 경험에 대해 본격적인 설명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앞으로 만나게 되는 방법들은 이를 좀 더 상세히 다루는 강론이다. NLP는 경험을 직접 다루면서 변화를 만들기 때문에 모든 시도들이 구체적이다. 그 과정에서 나는 이론적인 용어나 학술적인 용어를 나열하지 않을 것이다. 일상 언어를 그대로 활용할 것이다. 세 번째, 근데 좀 이상하다. 지금 기분이 달라지긴 했지만 사실 전에 있던 일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이 무슨 변화란 말인가? 그 정도만으로 무슨 변화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불편했던 예전 일이나 문제되는 과거 습관도 그대로 있지 않은가? 도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달라진 부분은 무의식적 습관이다. 이를 생각의 필터라 부른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전에는 나도 모르게 붉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온통 붉은 것들에 친숙했다. 변화를 경험하면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종종 안경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변화되었는지 모를 수 있다. 그렇더라도 세상 색깔이 달라진 것으로 렌즈가 바뀌었다는 것만큼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변화를 만들 때 지금 안경을 바꿨습니다. 라고 직접적인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인지 종종 인식하지 못한다. 간혹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모르고 지나간다. 알아차린 경우에도 그것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어떤 원리가 작용된 것인지 잘 모른다. 그러다 보니 변화를 경험하고도 무엇이 변화된 것인지 모르는 것이다.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그 자체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다. 변화의 방향이 현실 삶에 잘 적응하는 것이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덩샤오핑의 말처럼 말이다. 그렇더라도 무엇이 변화되었고 어떻게 변화된 것인지 알 필요가 있다.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확히 이해한다면 상황이 달라져 다시 변화가 요구될 때 쉽고 빠르게 다시 적응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경험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NLP는 변화 방법이다. NLP는 인간이 경험하는 방식을 그대로 활용한다. 말과 경험으로 변화를 만들어 무의식적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에 따라 현실 세계도 변화된다. 이것이 NLP의 변화 원리다. 간단하고 쉽다. 현실 세계의 변화를 위해 변화시킬 대상은 정서, 행동, 생각, 습관, 신체, 현상, 관계 등이다. 좀 더 시간을 갖고 노력을 집중한다면 학업, 진로, 진학, 취업, 창업, 사업, 결혼, 건강, 스포츠, 창작, 예술 등의 각 분야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각자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아는 것이고 그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바대로 정하는 것이며 현실 상황과 미래 결과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NLP에는 그에 관한 모든 방법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NLP는 생각과 말, 행동으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 내용을 알아갈수록 신기하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기존에 있던 것을 찾아낸 발견일까? 새롭게 만들어낸 발명일까? 도대체 어떻게 등장하게 된 것일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